모자라는 만큼을 더 채우겠다. 그래서 설정할 때의 그 금액이 기말 채권별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율 요거 곱해주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많이 있으면 모자라게 있으면 채워야 되니까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는 더 채워야 된다. 그랬을 때는 나는 지금 아직 돈 떼인 건 아니지만 돈을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미리 떼인 것처럼 손실로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충당금 잔액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쌓여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는 너무 많아요. 갖고 앞으로 환입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고 대변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충당금은 차변에 오고 대변이 대손 충당 환입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얘기고, 자, 설명 마저 쭉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대손 발생 얘기를 해보자면, 대손 발생.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진짜 돈이 떼인 거죠? 돈 떼여가지고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봐요. 게임 하세요? 게임 같은 게 필요 없어요? 있어요? 싸우는 게임이나 이렇게 총싸움이나 이런 게임 하면 여러분요, 에너지가 있어요. 한 방 빵 맞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 다 달면 죽어요. 게임 뭐 안 해봤어도 이제 그런 게임들이 있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에너지 맞아도 안다는, 그런 에너지가 안다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쉴드라고 해요. 쉴드. 왜 말할 때 쉴드 치지 마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죠. 쉴드 친다고. 그게 뭐냐, 방어막 그런 거거든. 방어막, 보호막. 대손이 실제로 발생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지난번에 우리 예를 들을 때 금액 얼마인지 기억해요? 기억 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있었어요? 1억 5천에 150만 원 있다고 생각할게요. 1억 5천에 1%에서 150만 원. 나한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한테 비상금이 지금 150 있다는 얘기예요. 야, 나 돈 때문에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진짜 대손이 발생한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외상 매출금이 90만 원이 떼였어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지금 비상금이 150이 있는데 150인데 90만 원 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으로 저 돈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 쉴드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얘보다 많죠? 대손 당한 돈보다 많으니까 야, 그 돈 내 돈으로 메꿀게. 내 비상금을 메꿀게. 카바가 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가져다 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90만 원을 가져다 쓰는 거죠. 대신에 그 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다. 그래서 대변은 자산 감소가 되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의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잔액은 150에서 90 빼니까 얼마 남아요? 60밖에 안 남죠? 60밖에. 근데 또 대손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에도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대손당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수중에 비상금이라고 가지고 있는 돈이 60만 원밖에 없죠? 근데 100만 원이 돈이 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걸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커버할 수 있지만 돈이 모자라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모자라더라도 내 대손 충당금을 모두 사용합니다. 돈 빵꾸 난 거에 다 쓰는 거예요. 60만 원을 씁니다. 근데도 다 못 메꿔지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비상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손실이에요. 손실. 아까 거는 미리 손실을 예상해 갖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돈에다가 쌓아놨다면 이제 그 돈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다 직접 마주하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대손 상각 B라고 처리하는 거죠. 40만 원은 대손 상각 B. 대변 외상 매출금. 대변은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충당금이 있는 경우는 그 충당금을 써서 처리하는데 충당금의 잔액 범위 내에서는 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충당금 잔액이 넘어가는 경우는 모자라는 경우는 상각비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3번에 가갖고 다 써버린 상황에서 뭐야? 지금 나 빈털털인데 비상금 한 편도 없는데 또 대손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대손이에요. 50만 원이 대손 발생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를 커버 쳐줄 어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한 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메꿀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손실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대손 상각비다. 50만 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50만 원이 되는 거죠.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잔액이 충분하게 있을 때는 대손 충당금 계정가로만 쓰고 잔액이 부족하게 있을 때는 충당금과 상각비를 쓰고 잔액이 아예 없을 때는 대손 상각비만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손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경우로 회계 처리가 될 텐데 이때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다 설명했으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할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 대손 발생했을 때 돈이 시간이자 회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로 대손금이 회수가 된 경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에서 처리했던 것들이 나한테 회수가 되면 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럼 회수됐을 때 돈은 1번처럼 충당금으로 처리한 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2번처럼 충당금과 삼각비로 처리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처럼 삼각비로 처리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의 회계 처리는 케바케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그걸 일일이 내가 다 고려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손 당시의 회계 처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대손 발생. 회계 처리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지금에 와서 회수가 될 때는 그 돈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다. 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계는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인 옛날에 뭐 삼각비 있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삼각비 있었던 거 생각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대변이 온다. 얘는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의 현금이 되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차변의 현금이 되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수돼도 얘가 돈이 들어오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니까 뭐라고 분계가 되어 있었던지 간에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분계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충당금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손에 관한 사항들은 이 1번 요게 제일 중요하고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결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조교재에 있는 내용들 16페이지, 17페이지에 답을 해본 다음에 이게 잘 이해가 됐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6페이지, 17페이지 답해보세요.